네, 보겠습니다. 자, 갑은 04년 9월 30일 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시장은 갑을 자신이죠. 자신 갑을 지방부 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하라는 취지의 소청심사 청구를 했어요. 자, 승진 임용하라. 자,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한 거죠. 그때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06년 2월 20일 갑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죠. 갑은 그 무렵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어요. 자, 갑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적법한 제소 기간 내인 06년 3월 8일 부작위 확인서를 제기했어요. 자, 소청 심사를 기각했으니까 뭐예요? 의무 이행 기각제기가 나왔단 말이죠. 기각제기 나왔으니까 승진 임명한 취지의 소청 심사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소청 심사 청구했다는 건 뭐예요? 앞에 갑이 시장이 아무런 묵묵부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 묵묵부답이 있었는지 아니면 거부 처분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무행 심판의 대상은 거부 처분과 부작위예요. 의무행 심판은 거부 처분과 부작위가 의무행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행정심판 공부할 때 거부 처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의무행 심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권리구제의 테크가 달라요. 그래서 취소 심판 테크를 탈 때하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 테크를 탈 때 그 뒷부분에 가구제 그 다음에 재결의 효력이 직접 처분이냐 간접 강제냐고 조금씩 달라져요.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요. 그거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낼 때가. 선택형도 거기서밖에 시험 문제 못 내요. 좀 어렵게 낸다면 어쨌든 이 시장이 갑을 지방부 이사관으로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을 한 건지 승진 임용의 부작위를 한 건지는 이 문구 안에서 몰라요. 근데 갑도 지금 헷갈린 거예요. 헷갈리고 심지어 소송 취소의 수보문도 헷갈린 거예요. 왜 헷갈렸느냐? 첨부 서류에 재결서만 첨부되어 있고 거부 처분 문서가 첨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결정문이 뭐예요? 재결서 정본이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적법한 제소 기간 내인 06년 3월 8일 부작위 확인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작위 확인서를 제기해서 06년 8월 17일 어디까지 했어요? 변론 기일까지 했어요. 그건 뭐예요? 적법한 소재기죠. 적법한 부작위 확인의 소죠. 왜 적법한 부작위 확인의 소죠? 소장만 가지고 본안전 소장 심사를 하니까 판례가 판사님이 봤더니 첨부서를 봤더니 거부 처분 문서가 없어요. 부작위 확인 소송을 받아주죠. 당연히 받아주죠. 그 다음에 부작위 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없는데 재결서 정본을 받았어요. 의무행 심판으로 갈 수 있으니까 부작위가 의무행 심판의 대상이 돼서 의무행 심판을 거쳐서 오면 재결서 정본이라는 눈에 보이는 문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제소기간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작위소를 제1회 변론길에 부작위소를 갔다가 그것도 제1심 제1회 변론길에 갔다가 얘가 뭐라고 했냐면 판사님 죄송합니다. 집에 봤더니 거부처 문서가 있네요. 돌아오겠네. 그러면서 거부처분 문서를 내면서 그 취소 소송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시장이 06년 3월 30일자로 갑에 대하여 행한 지방부 이사관 승임용 거부 처분은 취소한다는 취지의 취소 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했어요.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자, 소청심사 기각은 언제 났냐면 06년 2월 20일이죠. 2월 20일이죠. 그러니까는 2월 20일자로 소청심사가 기각당하니까 이 시장이 이 설명을 봐서는 이 시장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있잖아요. 한 달 뒤에 거부처분을 진짜 때려버렸어요. 묵묵부답을 있다가 거부처분을 진짜 때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지방부이사관 승인이면 거부처분 날짜가 다르잖아요. 지금 날짜가 달라요. 날짜가 다른데도 소변기획이 가능하냐가 문제가 돼요. 이 부작위에 대해서 기각제기에 나온 2월 20일자 기각제기라고. 그래서 부작위는 위법하죠. 지금 이제 적법하죠.
부작위가 적법하다고 이렇게 이번 확인서에서 적법해졌고, 그 다음에 그게 부작위 확인서를 제기했을 때 그 의무의 심판에서는 적법하다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적법하다고 이제 보니까 저걸 때려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변경을 했는데 행정소송법상의 소변경에는 교환적 변경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온리 교환적 변경밖에 없어요. 자, 그 추가적 변경 이런 거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에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2007년 7월 26일 환송전 원심 제1의 변론기일에 이 사건의 제2 예비적 청구가 추가적으로 변경. 이게 추가적 변경이 뭐냐면요, 그 앞에 있었던 이번 확인 소송이에요. 부작위 확인 소송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변경했어요. 자, 추가적 변경이 없는데 추가적 변경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이건 병합입니다. 그러니까 교환적 변경밖에 없고요. 뒤에 있는 추가적 변경은 병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변경과 병합을 있잖아요. 그냥 병렬적으로 써요. 그냥 막 어쨌든 병합, 어쨌든 병합. 마치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 국권 직관, 국민의 권리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했다가 국권 직역 이것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막 자기한테 편한 대로 쓴 것 같아. 그 주심 재판관의 표현은. 이러한 소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이제 10점밖에 안 줬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건 판례 창작 문제, 제가 낸 문제인데 10점 낸 것은 이건 너무 오바죠. 많이 내야 되는데 이제 5급 공채들을 겨냥하고 낸 거라 10점인데 여러분들한테 주면 한 15점은 줘야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판례 사량을 풀어가는 기본 접근법, 판례가 정답이에요. 따라서 절대로 판례 논리에 대적한 논리 전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변경에 대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오리지널한 소변경 모습. 자, 소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그럼 소변경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2% 바꿔서 한번 자극적으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슈드가 나와야 되니까. 자, 전소를 후소로 변경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전소와 후소 모두 본안 소송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양 소송물의 관계가 밝혀져야 하며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양 소송물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교환적 변경일 수도 있고, 저기 주의적 예비적 변경일 수도 있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양립 가능성, 양립 불가능성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거, 그럼 소거에 보면 부작위 확인소를 제기했다가 06년 8월 17일 제1심 제1의 변론기일에 부작위 확인소를 거부 처분은 취소한다는 취지의 취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자, 여긴 이거죠. 전소인 부작위 확인소는 적법한 소이다. 그렇다면 행정법상 소변경은 이제 교환적 변경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여기 표현 자체로, 그러니까 표현들을 다 이제 소거를 시켜줬어요. 그럼 문제 발굴해 보겠습니다.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 거부처분 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첫째, 자, 후소인 거부처분 소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문제되죠. 후소인 거부처분 소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문제가 됩니다. 둘째, 행정소송법 제3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되죠. 갑자기 튀어나온 37조 꼭 기억합니다. 이 소변경 문제는 요것밖에 못 내요. 여러분들한테 사례형으로. 이게 유일한 문제.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소변경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시험 문제 안 내요. 이러면 또 낼 때가 있는데, 이거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꼭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목차가 뭐냐면, 후소인 거부처분 소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이렇게 목차입니다. 자, 소변경과 관련된 문제의 소재 쓰기,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 거부처분 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한지, 자,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자, 후소인 거부처분 소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문제입니다. 둘째, 적법하다면,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3조가 적용되는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적법하면 이제 전소가 후소가 다 뭐예요? 적법한 소재가 되니까 이제 본안에서 다 만나니까. 목차를 이렇게 잡는 이유는 대전제인 전소를 후소로 변경이 가능하려면 전소와 후소 모두 본안 소송 계속 중요하고 양소송물의 관계가 밝혀진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설문을 판단하다 보니 소거되는 부분과 소거가 되지 않아 여전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목차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차 중에 이제 제거된 건 뭐죠? 자, 전소하고 후소 모두 본안소송주 그랬더니 본안소송 중에 점에서 전소는 소거되는데 후소는 검토해야 되죠. 그 다음 후소는 검토해야 됩니다. 후소는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소송물의 관계는 밝혀질 이유가 없죠. 왜요? 교환적 변경이니까요. 이미 교환적으로 변경인데 관계를 밝힐 이유가 없죠. 아시겠죠? 행정소송법에는 유일하게 교환적 변경만 있는데
교환적으로 변경했대. 관계가 밝혀질 이유가 없죠. 문제는 명문 규정이 있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소거하는 부분과 소거가 되지 않은 여전히 판단할 부분을 나눠봤더니 후소, 전소는 소거해도 되고 그다음에 관계성은 후소 이제 소거가 되니까 결국은 후소하고 명문 규정 두 개만 남아 있다. 그래서 후소인 거부처분 시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문제되고 그다음에 명문 규정으로서 행정소법 37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 거죠. 없다는 거죠. 아직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후소인 거부처분 취소의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행정소법 제4조에 의하여 동일한 성질의 항고 소송인 양소송의 소송 요건은 매우 유사하죠. 즉 취소 소송 규정 행정소법 제9조 내지 34조 자 9조부터 34조 자 25개 조문인데 이 조문을 제38조 제2항에 하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대상 적격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나머지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소의 관할 법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이미 적법한 소재인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 소송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거부처분 취소에서도 동일하게 충족됩니다. 문제는요, 제소기간이죠. 아까 날짜가 달라졌잖아요. 소재기 날짜가. 그 다음에 대상 적격이죠. 이 두 개가 달라지는 지금 부분의 처리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제소 기간은 거부처분 시송의 소직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심 문제예요, 지금 중심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상 적격이 달라지는 문제는 무슨 문제? 소변경의 중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요거? 그러면 판례입니다. 당사자가, 자, 동일한 신청에 대해서, 당사자입니다. 지금 당사자의 동일성, 신청의 동일성이에요. 부작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자, 처분 취소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자, 교환적 변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즉, 소극적 처분 취소 소송에 부작위 확인의 수를, 자, 뭐하죠? 추가적으로 병합하죠. 아까 그 추가적 변경이, 그래서 병합 변경이 같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최초의 부작위 확인의 수가 적법한 제소기간에 제기된 이상, 요게 키네요. 최초의 부작위 확인소가 적법한 제소 기간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 취소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 취소의 추가적 변경 여기도 추가적 변경이 나왔죠. 이제 또 여기다 판례가 들쭉 날짜 앞에는 교환적 변경 추가적 변화 들쭉 날짜. 그래도 여러분들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저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저 공부할 때 사실 공부할 때 여전히 제소 기간을 준수하는 범위 상당하다.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진짜 제 베이스가 비법대라 몰랐어요. 법학과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소청 심사를 거쳐서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제소 기간 내인 06년 3월 8일 부작위 위법 확인서를 제기하였으므로 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요걸 가져야 되겠죠. 자, 최초의 부작위 확인서는 적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제기되었다. 그 다음에 그 후 그대로 가져오죠. 그 후 여기서 그 후 그대로 가져오고 이게 그 사안포섭 행위란 말이죠. 그 후 처분 취소소의 교환적 변경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자 변경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범위 상당하다는 점에서 후소인 거부처분 시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자, 이 판례가 왜 나왔죠?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제소 기간의 요건 충족 여부는 변경시를 기준으로 검토하죠. 소변경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변경시가 아니고 적법한 최초의 부작위 확인소가 적법한 소재기 제소 기간 내에 있느냐를 따지고 있죠. 요걸 따지고 있죠. 요게 특수성이죠. 요거. 자, 그다음에 행정소법 그렇다면 37조가 적용되느냐? 소변경이 이루어지냐가 아니에요. 행정소법 제37조가 적용되기만 하면 소변경이 그냥 되는 거예요.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법 제37조를 보겠습니다. 행정소법 제37조 자 21조의 규정 21조의 규정은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첫째 행정소송법 제37조의 소변경 유형이죠. 유형. 자, 무효동 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기, 무효동 확인소송에서 당사소송으로 소변경하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기,
부자기관인 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하기 이렇게 4개의 유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둘째 적용복귀죠. 적용복귀는 뭐예요? 행정소법 21조죠 지금. 이는 소송의 종류 변경에 의한 소변경이죠. 즉 청구 취지로 보면은 수러의 변경이죠. 목적어의 변경은 22조죠. 행정소법 제22조고 뒤에 있는 수러의 변경이 자, 소송의 종류 변경에 의한 소변경으로 21조의 소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법에 있는 소변경은 청구 취지 1번의 문구 변동과 관련이 있는 제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근데 행정소법 22조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자, 처분이 변경된 경우 뭘 변경시키냐면 자, 청구 취지를 변경시킬 수 있고 청구 원인도 변경시키죠. 그죠? 그 청구 원인. 그 청구 원인은 왜 변경을 거기서 허가받아야 되죠? 그 소변경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실. 청구 원인은 왜 이제 바뀌냐면 A 처분 취소 소송에서 B 처분 취소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자, 처분의 위법 사유, 구체적 위법 사유는 A 처분 위법 사유에서 청구 원인은 반드시 B 처분 위법 사유로 바뀌어야 되죠. 만약에 안 바뀐다는 건 하자승계죠. 만약에 안 바뀌는 건 하자승계인데 하자승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A 처분은 아직 불가증력이 발생 안 했거든요. 그래서 처분의 위법 사유를 변경시켜줘야 돼요, 거기. 그래서 거기다 청구 원인을 변경하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22조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나 무심코 글들을 읽는다는 거죠. 이거 한번 지적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거 읽어보게 했어요. 그러면 행정법 21조의 이제 소외 변경은 뭐냐면, 자, 법원은 취소소송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우고,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또는 또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은 뭐예요? 무효등항의 소송, 부자기관의 소송이죠. 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다 뭐예요? 이건 전부 다 수로에 관한 거죠. 수로에 관한 거죠. 자, 취소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뭐가 다르죠? 자, 취소소송과 무효행위 소송은 뭐가 다르죠? 청구 취지 1번에 수로가 다르죠. 취소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다르죠. 그러면 취소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요. 소장에서 뭐가 다르죠? 한다라 취소한다. 명령적이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 취소하라도 아니죠. 취소한다죠. 형성권이니까. 이행하라 해야죠. 이행하라. 취소한 형성권은 똑같아요. 소장이. 뭐만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피고가 차이가 있죠. 피고는 대한민국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죠. 공법인이 피고가 되죠. 근데 취소는 당사자 처분청만 피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때는 피고 경정만 일어납니다. 취소를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해 줄 때는 피고 경정이 일어나요. 차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다음에 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자, 청구 기초가 뭡니까? 청구 기초. 청구 기초는 처분서의 사실관계죠. 처분서의 사실관계를 가리킵니다. 그 사실관계가 변경이 없는 한. 이 청구 기초는 소송물이 아닙니다. 소송물이 아니고 그 소장에 첨부된 처분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동일한 걸 말해요. 사실관계가 동일한 데서 취소이 나오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소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소장의 변경을 소변경이라 합니다. 그럼 소장의 어느 부분이 변경해야 행정법이 적용되는 소변경이냐 하는 거죠. 일단 소장을 알아야 되죠. 자, 소장에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원고, 피고, 인지대 다 하니까 이제 청구 취지 1번, 청구 취지 2번.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소장 접수일, 관할 법원 기준 이렇게. 그래서 자, 청구 취지 1번에 대, 원, 피, 협, 그 다음에
재관, 행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성법이 적용되는 소변경에는 자 청구 취지 1번의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 1번 유형 1 A를 취소한다 해서 B를 취소한다로 유형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A를 취소한다 해서 A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건데 이 유형 2를 다루는 소변경이 행정법 22조의 처분 변경에 의한 소변경이고요. 목적을 바꾸는 거. 유형 2를 다루는 소변경이 행정법 제21조의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변경입니다. 소송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소변경.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이제 부작위 A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 파물을 확인한다. 이것을 A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다 이거죠. 표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유형 1과 유형 2 중에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공부했던 소변경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교과서를 이러한 이미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뭔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학설 이제 보겠습니다. 학설 중에는 자 유형 1에 해당한다는 학설하고 유형 2에 해당한다는 학설 두 학설이 있어요. 자 유형 1에 해당한다는 학설은 자 행정소법 37조를 적용할 수 없죠. 행정소법 37조를 적용할 수 왜? 37조가 21조니까 21조는 유형 1에 이제 유형 2에 대한 거잖아요. 21조 여기 유형 2니까 그러니까 유형 1에 해당한다는 견해는 21조를 준용하고 있잖아요. 37조가 그래서 적용할 수 없죠. 그러므로 어떤 소송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치하하고 거부 처분 소송을 새로 신소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소 치하 신소 제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소 치하 신소 제기 이렇게 가는 거고 유형 2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유형 2에 해당한다는 학설은 자 21조를 유형 2가 지금 21조잖아요. 유형 2를 다루는 소변경이 21조 소변경이니까 37조에 21조가 언급이 돼 있네? 행정소법 37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예요. 그러므로 부작위 확인 소송을 거부 처분 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그럼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죠.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취소에 대한 보충적 성격.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취소. 자, 이 보충적 성격은 어디서 나온 거죠? 부작위하고 자, 취소 소송은 앞에 뭐가 있죠? 자기죠, 자기 처분. 이 자기 처분에는 침익적 자기 처분, 소극적 자기 처분이 있죠. 자, 처분의 자기성은 뭐죠? 처분의 자기성은 뭘 말하죠? 문서가 나왔느냐가 처분의 자기성이에요. 문서가 안 나오면 부작이에요. 문서가 나오면 처분이에요. 근데 문서 안에는 봤더니 3개월 동안 뭘 해라. 영업정지를 하면 침익적 자기처분.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거부한다.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수익적, 그러니까 침익적, 소극적 처분이죠. 적극적 처분과 소극적 처분이 있죠. 부작위는 아예 문서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부작위가 있었다가 부작위가 문서로 거부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 부작위는 보충적이어서 뭘로 연결되죠? 보충적 성격은 뭐로 연결이 되죠? 보충적 성격은 협의의 소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나 보충성이 협의의 소익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보충성이죠 이게.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거부 처분이 나오게 되면 부작위 확인 소송은 보충적 성격 때문에 부적법 소각화가 됩니다. 협의 소익이 없어져서.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경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뒤에 말이 달라지므로. 확인소송과 취소한다라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라는 말이 취소한다라는 말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소장에 토시 하나, 그 다음에 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일단 판사 손 안에 소장이 들어가면은 판사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충적이니까 판사님 이제 보충적이라고 빼주시고요. 요거 안 돼요. 소장의 표현을 바꿀 때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명문 규정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그럼 이 보충적 성건은 협의소액인데 사실은 협의소액인데 이번에서 뭘로 쓰느냐? 동일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이 취소를 구하는 취소동에는 자, 취소를 구하는 취소동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취지, 목적, 취지, 기능 같은 말이니까요. 효과. 그러니까 그 확인을 구하는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 확인을 구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그 확인을 구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이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 취소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데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례가. 이 판례 찢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부작위 확인 소송의 취소에 대한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자 보충적 성격이 무엇인지 판례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보충적 성격은 판례가 뭐라고 밝혀주면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동일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대한 부작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보충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보충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표현만 부작위와 거부 처분으로 다를 뿐이지 목적어가 그 실질은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것이니까 그 표현의 변경만으로는 A에서 B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에 해당하죠? 유형 2에 해당하게 되죠. 따라서 확인한다 해서 취소한다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 유형 2에 의해서 그러면 행정법 제37조에 의하여 소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 표현은 보충적 성격 그리고 동일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이게 핵심 표현이에요. 됐죠? 그럼 또 행정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송 경제상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항상 소송 경제 얘기죠. 소장의 변경은 소송 뭐예요? 소송 경제가 뭐예요? 인지대죠. 인지대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지금. 기존에 인지대가 붙어있는 문서를 재활용하자. 소장의 재활용, 소변경. 소송 자료도 인지대가 붙어있거든요. 소송 자료의 재활용, 평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의 재활용은 변경. 그 다음에 소송 자료의 재활용은 평화.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얼마나 쉽잖아요. 행정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견해와 판례가 타당하다. 사는 경우 이제 보겠습니다. 지방 부의사관 승진 임용 거부 처분하고 지방 부의사관 승진 임용 부작위는요. 모두 갑이 신청한 지방 부의사관 승진 임용 처분으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키워드 동일한 신청에 대한 거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것이므로 동일한 신청에 대한 것이므로 자 지방 부의사관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을 구하는 자 취소 소송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대한 부작위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판례를 그대로 가지고 쓴다니까요. 아니 진짜 너무 웃긴 게 사안포스 봐라 그냥 판례를 안 써요. 판례를 1:1 대응 관계로 안 쓰고 그래 판례를 읽어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설문에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1:1로 이렇게 대응 관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치 자 요거를 요렇게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근원을 써볼게. 점수가 안 나. 그래서 점수가 안 나. 그게 아니에요. 1:1 대응 관계를 쓰세요. 언제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저기 시험 합격하고 인턴십 가서도 대박 칩니다. 저한테 클리닉 했던 친구 대박 치고 있잖아요. 너무 유능하다고. 너는 맡겨도 걱정이 안 돼 그랬대요. 왜냐면 판례를 읽는 눈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어진 지문 이제 목차 지방부의사관 승진임용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 지방부의사관 승진임용 거부 처분 소송으로 자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는 데 불과하죠. 이거 함으로 보다 행정법 제37조가 적용된 지역이었으니까. 그럼 설문의 해결. 자,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이죠. 자, 뭐죠? 반응적 글쓰기죠. 묻는 문제가 이러한 소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시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소변경만 살짝 표현을 바꿔주면 되죠. 지방부의사관 승진임용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 지방부의사관 승진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자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본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게 적법하냐 이거 이제 검토해보라는 거죠. 만약 그게 이제 부적법하면
다음 C급에서 바로 잡겠죠. 누가? 피고가 바로 잡겠죠. 자, 그 다음에 보고백기 수정 답안하면 이렇게 보고백기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후소인 거부청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사는 경우. 판례 쓰실 때는요. 판례 쓰실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가지고 여기를 안 쓰고 자 최초의 부작용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치송으로 교환적 변경과 처분치송이 추가적 변경의 과정을 거쳤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범위 상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경우에서는 1대1 대응관계, 그래서 적법한 제소기간인 06년 3월 8일 부작위원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최초의 부작위원소는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다시 그 후로 해가지고 맨 앞에 접속을 쓴 다음에 또 처분소로 교환적 변경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범위 상당하다. 그래서 적법하다. 이렇게 37조가 적용되냐 학설 있잖아. 학설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작위 확인 소송을 소치하고 한자가 빠졌네. 거부처분소송으로 새로이 제기한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에 이렇게 심플하게 쓰세요. 부작위 확인 소송을 거부처분소송으로 해 소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에 여기서는 소변경이 가능한 거죠. 관자가 잘못 써졌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요? 소치하 후 신소 제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설을 구성을 하면 돼요. 판례는 보충적 성격. 그 다음에 취지 포함. 따라서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 이렇게 다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요 순서를 이제 판례를 한 다음에 검토는 소송 경제상 불합리하다. 인지대 그만한 인지대 도대체 어떻게 취급할 거야? 30조 적용하는 결의와 판례 사당하고 요거 가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 여기 키워드가 이 동일한 신청이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어예요. 그럼 여기도 동일한 신청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 동일한 신청에 대한 것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취지가 포함됐다. 취소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목적어 부분의 변경은 같은 얘기에 불과하다. 표현이 다르지라도. 그러면 뒤에 있는 수로 부분의 변경이 위법함을 확인한다 해서 취소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37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문 해결 물어보는 문제에서 가능하다.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가능하다.